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함께하고 있는 전문가님은 예병군 대표님 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모든 분들이라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도희님 사연 볼까요? DGP라는 종목이에요. 매수가 6,400원에 20% 비중이에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봐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런 시장에서 DGP 들고 있는 도희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것 같습니까? 힘내십시오. 근데 이건 힘을 내자. 네. 저도 들고 있어요. 저도 들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종목에 비중을 20% 이상 실는 거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어떤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인데 이걸 비중을 높여버리면 내 계좌가 계속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크게 늘리진 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 DGP에 대해서 비중을 좀 20%나 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짧게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이 회사가 안 좋은 이유는 발표가 나와야 될 것들이 제 시기에 나오지 않으니 시장의 의심은 더더욱 커졌고 그 의심에 의해서 조금씩 손절 물량이 나오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매수세라도 확 붙어주면 어찌됐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인데 지금 매수세가 없는 데다가 시장까지 좋지 않으니 작은 물량, 즉 거래량도 없이 툭툭툭툭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럼 그 모멘텀이 뭐냐를 살펴보고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라도 손절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모멘텀은 이미 이 회사의 기사나 이런 여러 가지들로 다 나와 있어요. SK하고 협력해서 이제 대용량 저장 장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나온 지가 꽤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흘러내린 건데,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제가 주변에 지금 가장 많이 없어지는, 이제 업황 중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유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유소들이 지금 카페로 변하기도 하고요. 가보세요, 진짜. 주변에 돌아다니시 보면 굉장히 큰 주유소들이 막 카페로 변하기도 합니다. 주차장과 카페로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유소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SK 주유소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죠. 이 주유소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SK 입장에서도 어떡하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이걸 이제 활용할 방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실 주유소 있었던 땅에 뭔가 다른 걸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 여기에 활용 방안을 찾다 보니 뭐가 나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 DGP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뭔가 여기에 대용량 저장 장치, 전력 저장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력을 저장하는 저장 장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DGP하고 협력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흘러내린 건데 여기서 손절할 것이냐 아니면 자,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한번 기다려보겠다는 기다려볼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는 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왜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면 이건 한꺼번에 모소 대나무처럼 훅 올라올 종목이에요. 그러면 그게 언제인지 모를 뿐이니 추가 매수를 안 할 뿐이고 그걸 우리가 지금 미리 안다면 사실 시장이 이렇게 빠질 줄 알았으면 그 위에서 다 차익했지. 그 위에서 손절이라도 했지. 왜 안 했겠어요? 그걸 미리 뭐하러 들어갔어요? 이렇게 시장 빠질 줄 알면. 안 들어가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그러한 모멘텀이 있으니 들어가기는 했는데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 관점에서 조금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20%는 앞으로 어떤
개별 종목 들어갈 때 이런 실적이 지금 전혀 받쳐주지 않는 종목에 20% 이상 비중 실는 거는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토피아는 실적이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중을 조금 많이 실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런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재미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비중 실는 건 이런 종목에는 좀 많은 비중을 실는 거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이 부분 항상 염두에 주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다음 사연도 볼게요. 주님의 휴마시스입니다. 3,220원의 비중 40% 잘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휴마시스라는 종목도 지금은 2,000원대로 종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손실폭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전문가님 보셨을 때 이것도 좀 비중이 많나요? 휴마시스 비중 40%. 사실 뭐 휴마시스의 실적을 본다면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비중 뭐 그렇다고 이런 건 비중 좀 많이 늘려도 되기는 하는 종목은 이건 맞아요. 좀 괜찮아요. 네, 네.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회사고, 그렇다고 해서 미래 성장성이 전혀 없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지 문제는 지금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이쪽으로 매수세가 안 와요, 잘. 진단키트 쪽 매수세가 거의 안 와요. 그쵸.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 그러는데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하나 잡으셔야 될 건 뭐냐면, 주식시장은 늘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지나간 걸 재탕, 삼탕하는 걸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데요. 괜찮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막상 진단키트 주들이 힘을 못 피고 살짝 떴다가 우왕우왕우왕 하고 무너지죠. 이유는 뭐냐면 재탕, 삼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식시장이.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은 뭐 새로운 거, 새로운 거, 그쵸. 새로운 거, 이걸 좋아하는. 그 새로운 것만 좋아해요. 나쁜 놈이지. 어떻게 보면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그 주식은.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자, 휴마시스가 그럼 그게 없느냐?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최근에 신용을 너무 많이 산 거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신용 비율이 7%나 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기가 버겁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쵸. 모래주머니 달고 무빙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그 하늘에 막 애가 날아가죠. 공중에 하늘로 안 뜨기 위해서 네. 그 모래주머니 달고 배에 막 복대 차고 패딩 뭐 입고. 패딩 입고 막 그 네. 가방 무거운 거 메고 그러죠. 맞아요. 얘 지금 그 상황이에요. 뭐 공중에 못 뜨도록 지금 모래주머니 잡고 달고 있는 있고 거예요. 이게 신용을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쉽습니다. 네. 저는 저 원래 공중에 뜰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배를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안 뜨기 위해서. 너무 많이 뜨면 또 사람이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 그렇죠. 겸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배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함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넘겨주시네. 자, 휴마시스에 대해서 참 비유 찰떡으로 해주셨어요. 올라가고 싶은데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점들 좀 잘 살펴보시면서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고민 또 많으신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혹은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신 다음에 힌트 여러분들 맞춰주세요. 제가 선물 푸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쇼미더 애프터 서비스 어떤 종목들이 또 수익률 잘 내고 있는지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쇼미더 스탁 시즌2 히든 공략주 예병구 대표님의 딥노이드 살펴보시면요. 진짜 보자 이제 이렇게 잘 갈 수가 없습니다. 8월 18일에 매수했고요. 58.03%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스타라는 종목은 2번이나 얘기해 주셨어요. 얼마나 매력이 있으면 그럴까요? 현재는 45.67%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이어지는 7월 28일 시즌 글로벌 텍스프리 각각 30%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히든 공략주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자, 워낙에 또 수익률이 참 좋다 보니까요. 하나씩 기분 좋게 풀어볼까 해요. 예. 워낙에 이 종목은 사실은 지금부터 예전부터 좀 매수했으면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예. 6%대 지금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라도 좀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보자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안 가긴 안 가요. 안 가서 그리고 오히려 신규 예. 매수하시는 분들은 좋잖아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그쵸, 것 같아요. 좋을 근데 것 진짜 같아요. 이게 매력을 너무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 올랐다가 와와와 딱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그러니까요. 와와와 차트가 빠졌다가 딱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지금 박스권에 계속 네.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언제 올라갈지는 뭐 며느리도 모르고 시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아무도 모를 모릅니다.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언젠가 이 구간이 결국은 하락을 위한 구간이냐, 하락을 위한 정체 구간이냐, 아니면 상승을 위한 에너지 응집 구간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본다면 네. 이건 누가 봐도 에너지 응집 구간이에요. 에너지 응집이다. 네, 그러니까 하락을 위한 정체 구간이 아니고 상승을 위한 에너지 응집 구간으로 보신다면 그렇죠. 굳이 이 구간이 지금 뭐 물론 시장 빠지면서 같이 빠져줬지만 이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구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사실 이 구간이 5만 원대 밑이라면 우리 한국항공우주는 너무 저평가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워낙에 응집하고 있는 구간은 한 번에 또 시세가 터지면 시원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스타라는 종목은 두 번이나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워낙 또 얼마나 매력 있으면 그랬을까요? 45.67% 수익률도 보여줬는데요. 보겠습니다. 오늘 4%대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뭐 하반기까지 끌고 갈까요? 아니면은 좀 내년까지도 봐야 되나요? 이거는 너무 좋죠. 쭉쭉 저번에도 한번 가져가라.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구간 오면 그러니까 차트상 요 구간 오면 매수고 그리고 급등 나오면 매도고. 일단 매도해놓고 계속 보고. 그거를 반복하자. 그렇죠. 반복해도 돼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구체적인 얘기만 나와도 급등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빈살만 왕자의 사우디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린 수소 얘기가. 네. 나오니까 이제 야 아스타 이러면서 또 아스타가 또 한 4% 오른 거죠. 시장이 안 좋아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 구간만 오면 어김없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그쵸. 이거는 뭐냐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안 나올 얘기가 아니니 저렇게까지 빈살만 얘기해놓고 갑자기 10월 중순쯤 돼갖고 빈살만이 모든 걸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예, 내음시대 안 해요. 안 해. 안보공단 안 합니다. 네. 이렇게 할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면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기사가 나올 때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기사가 나올 때는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어떤 구간에 8,000원 부근 구간에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파니까 많이 안 떨어지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8,000원 구간 오면 다시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많이 거예요. 생겨요. 네,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심리 그걸 잘 싸움입니다. 활용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2번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죠? 이거 3번 거쳐도 됩니다. 결국은 제대로 된 수급이 터지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하고 다 나오고 마무리 앞으로는 아스타 당분간은 안 봐! 이렇게 해도 괜찮은 정도. 그러니까 한 번 수익 준 종목은요 배신을 안 하더라고요. 2번, 3번까지도 볼만한 아스타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유방주로 봤던 사토피아라는 종목을 예전에도 히든 공략주로 얘기해 주셨던 건데요. 9월 1일 최근 지난달이죠. 8.72%. 사실은 이제 좀 시작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봉 네. 차트 보면. 이것도 보면 네. 뭐 에너지 응집이 딱 보이죠. 사실은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네. 이 종목은 거기서 거기에요. 거서 거기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 뭐 크게 빠진 것도 없고 크게 오른 것도 없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에너지 응집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에너지 응집입니까? 아니면 하락을 위한 누가 이제 오늘 그 장중에 어떤 분이 그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이게 차트가 하락 패턴이다. 여러분 맞지도 않는 차트를 자꾸 들이미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여러분 내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정말 그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차트가 정답이면요.
우리가 기업 탐방 갈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는 회사고 업황을 분석해주고 이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을 분석해줄 이유 더더욱 없죠. 그런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그렇게 보시는 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트는요. 우리가 눈으로 일단 뭔가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게 없으니 눈으로 보기 위한 보조지표일 뿐입니다. 그들도 그거를 만들어 놓고 크게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 어떤 금융 경제, 금융 공부를 하는 그 수많은 경제학도들이 그리고 그 경영학도들이 네. 그 과목에 차트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차트가 무슨 학문인 것처럼 깨닫고 계세요.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보조지표고 보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자꾸 들이밀어요. 그거는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그럼 없고. 저도 굉장히 쉬워요. 차트 들고 2시간 얘기하라 해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루 종일 얘기하라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쉬워져요. 내가 다닐 이유도 없어지고 업황 분석할 이유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걸 맞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프로그램이 차트 프로그램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크게 하락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응집은 하고 있는데 이게 위로 가기 위한 에너지 응집이냐 밑으로 하방으로 다시 가기 위한 정체 구간이냐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히 위로 가기 위한 에너지 응집 구간이다. 근거는 뭐 바로잖아요. 근거는 지금 이 세토피아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게 이 기사를 통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토피아의 업황이 세계 각국에 지금 인기 있는 히토리움, 그것도 네오디뮴이라는 것도 오늘 우리 이제 기사에서도 살펴봤잖아요. 구동모터 3개, 구동모터 4개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게 위로 가기 위한 에너지 응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차트를 이상하게 공부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트에 대해서만 너무 맹신은 하지 말자. 여러 가지 업황, 시장 분위기도 다 살펴봐야 된다.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 공략주에 대한 힌트 아까도 들어봤을 텐데 아이폰은 BH, 수소는 BH 플러스, I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두 번째 힌트 드릴게요. 지금 이것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오늘 그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 네옴시티에 그쵸, 네. 수소 발전 설비를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네옴시티라는 게 결국은 이제 지금 새로운 신규 산업을 많이 받아들이고 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당연히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특히 사막 국가들은 그럴 수밖에 그쵸,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이 막대한 전력 소비를 어디서 끌어당기지라고 했을 때 이 원전 두기도 약간 사막지대는 좀 그거예요. 이게 있죠. 냉각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우리나라 원전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이 원전에 그렇게 집중을 했냐면 우리는 뭘 끼고 있습니까? 삼면이 바다잖아요. 삼면이 바다니까. 그 냉각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우디는요. 냉각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어떻게 하냐? 모래로 어떻게 시켜요? 모래로 시키다가 터지지. 원자 폭탄 터지듯이 터질 거 아니에요. 그 원전을 뭐 하니까 얘들이 뭘로 가기 시작했어요? 수소 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수소 발전 설비. 네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이 회사의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근데 첫 번째 힌트가 이미 너무 강력했다.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했다. 우리 작가님 너무 완벽하게 썼어요. 작가님이 처음부터 좀 그냥 쉽게 가자라는 것 같아요. 아예 주려고 뭐 대놓고 얘기가 안 돼. 작가님 보고 계시다면 조금만 어렵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QR코드 여러분들 보이시죠?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QR코드 스캔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을 맞추시는 분들께 제가 푸짐한 선물 커피 쿠폰 교환권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궁금증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공략
공약주 힌트 더 드릴게요. 화면을 통해서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